이 시간쯤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도 핫 검색어로 미국의 금리 인상 되지 않았다, 금리 동결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요. 팩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연 시장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부르는 분인데요.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리 동결됐다는 소식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테니까요. 좀 과연 이번 회의를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회의는 뭐 다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일단 금리 인상의 시기가 뒤로 미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충만해 있었고요.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보여주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점도 아마 잘 아셨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중국도 지준율을 좀 내리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도 12월에 추가 부양책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겠죠. 일단 뭐 전체적인 연준위원 10명 중에서 9명이 일단 좀 반대를 하면서 동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다시 한번 12월 달에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월 달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라든지 뭐 12월 달에 가서도 또 지표가 안 좋으면 또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매파적 발언 때문에 급락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발표 이후에 급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상승으로 좀 마감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준에서는 좀 서두르지 않는 인상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표를 계속 확인하겠다는 뉘앙스로 11월로 좀 공을 넘겼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12월에 하든 그리고 내년 초에 하든 시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궁금한 점이니까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역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FOMC에서는 다음 미팅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하면서 12월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내년 초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뷰 갖고 계세요? 뭐 일단 뭐 제가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보다 다 예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여지는 지표들 그다음에 오히려 유럽에서는 12월 달에 추가 부양책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계속적으로 최근에 피력해왔고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금리라든지 지준율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 사실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에서도 특별하게 보여지는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아마 좀 다시 한번 동결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그런 뉘앙스를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를 뭐 언젠가는 올리겠지. 12월이든 내년 상반기든 내년 여름이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경기와 같은 진행 방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좀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효과를 같이 좀 보여주지 않나. 특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외국인들 최근한 신흥국들의 일단 환율이 많이 약세였던 부분들이 되돌려짐에 따라서 다시 신흥국들 쪽으로 좀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12월에도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옐런 의장의 약간 신뢰감에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FOMC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원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뒤로 미뤄진 것이 오히려 뭐 우리 시장의 환율에 있어서는 수출주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급변동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수출주들이 좀 전략을 좀 짜기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올라도 지금 1140원대거든요. 최근에 1120원대 부분을 좀 지지선대로 계속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1200원대를 좀 고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한 1150원대 이상에서 좀 움직여주면서 좀 안정화를 보여준다라면은
수출주와 뭐 내수주들 모두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면은 누군가는 좀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선물도 장 초반 이후에 좀 하락을 좀 지속하면서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는 시점 속에서 오늘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금리 인상이 좀 뒤로 미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민감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한 2달여간 동안 급락을 했었던 내수주와 뭐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이런 쪽으로의 흐름이 오늘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깊게 좀 고려해 보면서 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적인 면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급변동만 없다라면은 어느 양쪽에게도 유리하지 않거나 뭐 불리하지 않거나 이렇게 뭐 뉴트럴적인 그런 작용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이번 달 말 다음 달 중순까지 해서는 실적에 따른 변동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는 빠른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는 순환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투자 팁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설명해 주시다가 뭐 말이 나온 김에 삼성그룹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호재도 있었고요. 과연 이것을 오후장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시야에서 앞으로 더 길게 봐도 좋을지 좀 삼성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 뭐 지수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필요악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 지수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큰 종목입니다. 지수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삼성전자가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좀 지수만 올려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추가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멀쩡한데 종목들은 계속 빠지는 그런 황당한 결과로 좀 많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도 보시면 바란 종목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커져 있지만 뭐 삼성전자의 지금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140만 원을 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하락 시도가 이어질 때도 한 130만 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4분기로 갈수록 실적에서 뭔가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라든지 환율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면은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 할 때 외국인들이 같이 동조해줬던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많이 매물을 내놓았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사주 매수할 때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뭐 오히려 싼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130만 원을 좀 기준으로 좀 지수를 봐주시고요. 지수 자체가 2000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종목 장세로 좀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오히려 2000선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하는데요. 상방향 쪽으로는 2050을 가든 2100을 가든 지금에 있어서는 크게 뭐라 그럴까요? 종목들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50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대적인 지수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다음에 좀 지수에 연동하지 않으면서도 내수주들 중에서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쪽으로 좀 선회하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이 초대형주 매매 전략보다는 조금 지금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참 개인 투자자들이 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잠정 실적 내놨을 때도 8% 오르면서 지수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만큼 오늘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요. 지수 2050선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시 투자 조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그리고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